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요즘 미국 시장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나스닥,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이 강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올드 패션드 뭐 음식료나 뭐 이런 주식들은 좀 그러니까 전통적인 블루칩들은 좀 약했습니다. 근데 요즘 약간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 그 M7, 매그니피센트 7을 비롯한 그 하이테크 주들이 약간 그 가격 부담이 있습니다. 시총이 뭐 몇 조 달러에 이르다 보니까 뭐 여전히 이익도 많이 나고 유망한데 하여튼 좀 비싸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많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아니, 앞으로도 분명히 오르긴 오르는데 얼마나 많이 오를 수 있을까?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들이 앞으로도 오르긴 오를 겁니다. 근데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주식을 뭐 어떤 분들은 5% 10%만 먹어도 나는 뭐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주식은 뭐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먹을 때 그래도 뭐 20, 30%씩은 먹어야지 5% 10% 뭐 먹으면 만족한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뭐 먹을 때 5% 10% 먹다가 깨질 때 같이 깨지면 실제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5% 10% 먹으려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적어도 20, 30%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을 산다 그러면 지금 뭐 한 3조 4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4조 달러, 5조 달러 간다고 믿어야 사는 거지. 요거 뭐 5% 먹자고 이거를 사는 거는 좀 그렇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과연 얼마나 오르느냐. 지금 이제 3조 900억 달러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요. 근데 이게 한 4조 달러 이상 간다면 사지만 뭐 3조 3천억 달러 간다면 굳이 지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3조 3천억 달러 갔었고요. 지난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7월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1월 결산이고요. 분기별로 이제 2분기가 24년 7월에 끝났습니다. 뭐 예상보다 매출이 한 286억 불 정도 예상했는데 뭐 300억 불 나왔습니다. 매출이. 순이익도 166억 불 나왔고요. 그래서 뭐 예상보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별로 주가는 안 좋은 게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 좋아지느냐. 그동안 계속 좋았는데 앞으로 또 뭐 그렇게 크게 좋아질 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 논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24년 1월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23년 4분기죠. 4분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분기 기준으로 221억 불 매출에 123억 불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분기에 그러니까 24년 1사분기죠. 260억 불 매출에 149억 불 순이익이 났고요. 요번에 이제 300억 불에 166억 불. 뭐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이익도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3분기 이제 10월 결산이죠. 그 3분기 어떻게 되느냐? 뭐 325억 불에 한 180억 불 가능한 수준이죠. 그리고 이런 추세대로라면은 그 내년 1월에 그러니까 24년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액 1214억 불에 뭐 순이익 680억 불. 굉장히 좋은 거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빼면은 뭐 거의 최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실적 발표한 이후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주가가 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현재 시총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요. 3조 900억 불이고 뭐 지금은 사실은 3조가 살짝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그리고 금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P가 44.3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동안 좋았고 지금도 좋은데
PER이 이렇게 낮은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또 이게 성장주고 가장 핫한 주식이다 보니까 44배가 조금 비싸지만 뭐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뭐 10월도 뭐 예상대로 나올 수 있고, 뭐 내년 1월이죠. 그러니까 24년 4, 4분기도 뭐 그렇게 갑자기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여기서부터 이제 그 증가율, 개선 속도는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애플에 이어서 시총 2위인데, 과연 이게 이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이제 비싼데 MS보다 이제 좋은 주식이냐? 좋은 주식임에는 틀림없는데 애플이나 MS보다는 못하지 않냐?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이나 MS는 오랫동안 이제 주식시장에서 검증된 주식이고요. 엔비디아는 최근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하는 그 GPU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게 GPU가 AI에 이제 많이 쓰이면서 지금 매출도 급증하고 순이익도 급증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GPU, 뭐 하퍼백이나 뭐 이제 곧 그 양산되는 블랙웰 같은 경우도 이게 진정한 의미의 AI 칩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이제 그 GPU를 요거를 뭐 AI에 쓰니까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좋더라.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거지 진정한 의미의 이게 이제 AI 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 그 GPU의 단점이 이게 이제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앞으로 아직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개발될 AI 칩으로 머지않아 대체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강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현재 뭐 실적이 좋지만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는 그 지난밤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제 1조 달러를 돌파한 주식이 7개가 있는데 6개는 다 빅테크입니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이제 메타, 페이스북이죠. 이제 6개가 다 그 빅테크, 하이테크고요. 버크셔 해더웨이는 뭐 이제 보험주이면서 이제 자산운용, 뭐 하여튼 투자회사죠.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하여튼 그 비테크주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의 최근 동향이 애플을 원래 이제 한 9억 주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5억 주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억 주, 당분간은 4억 주만 보유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BAC,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매도 중이고요. BYD, 중국의 이제 전기차 업체죠. 이것도 이제 꾸준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 워렌 버핏의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는 하이테크 주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에 애플을 사죠.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 워렌 버핏은 사실 이런 하이테크 주식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작년에 작고한 찰스 멍거 이제 이런 분들이 애플은 뭐 우리 생활에 우리가 애플 다 쓰지 않느냐, 아이폰. 그래서 이제 꼭 하이테크 주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하이테크지만 하여튼 뭐 우리 그냥 생활 필수품이다. 이제 이런 논리로 설득을 해가지고 애플을 샀죠. 그리고 사실은 버크셔 해더웨이가 애플을 안 샀다면 굉장히 그 이제 지루한 주식, 전통적인 블루칩들만 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안 좋았을 텐데 사실은 애플을 사서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그동안 버크셔 해더웨이가 뭐 코카콜라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걸 투자해서 얻은 이익보다도 훨씬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절반 정도를 덜어낸 겁니다. 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사실 워렌 버핏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웰스파고 은행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은 아닌데 요것도 이제 매도하고 있는 게
앞으로 미국 경기가 좀 좋지 않지 않나, 좀 둔화되지 않나,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워렌 버핏이 BYD를 산 거는 굉장히 그 예외적이죠. 미국 주식도 아니고 또 이제 이것도 뭐 이제 전기차, 하이테크 주식인데 사실 그렇게 검증된 주식도 아닌데 요것도 찰스 먼거랑 그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의 젊은 펀드 매니저들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현재는 애플도 절반을 매도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매도 중이고 BYD도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2천억 불 이상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워렌 버핏은 경기 둔화나 하여튼 뭐 이미 뭐 시세가 많이 난 하이테크 주식을 현재 이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총 1조를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코카콜라나 이런 그 소비주, 전형적인 이제 소비주면서 또 그 전통적인 블루칩들이 약간 강세입니다. 뭐 이렇게 폭등을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최근에 빅테크들이 조금 주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블루칩들, 그동안 못 오른 이제 블루칩들이 뭐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뭐 이런 현상은 한국 시장에서도 자주 있었습니다. 뭐 한동안 그 코스닥 기술주들이 오르다가 또 이게 이제 한참 오르고 나면은 거래소에 이제 블루칩들이 좀 오르고 상대적으로 또 강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QQQ나 SOXX를 이제 좋게 보고 이제 여러분한테도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S&P 지수가 조금 더 단단한 거고 QQQ나 SOXX는 이제 좀 그 변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특히 이제 TQQQ나 SOXL은 이제 좀 더 변동성이 지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도 앞두고 있지만은 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처음에는 이제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금리 인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보다는 또 이제 경기 둔화가 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은 별로 좋지 않고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하락한 주식을 싸게 파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주식이 계속 오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주식은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실현하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주식을 좀 편입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